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테드 리우 하원 의원이 미국의 대북 외교 추진 시점과 관련해 가지고 차기 한국 정부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해 가지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테드 리우 하원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북한에 대한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미국의 소리 방송이 23일 보도를 했습니다. 리 의원은 22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퀸시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그렇게 말을 한 건데요. 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외교 추진 시점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은 한국에서 차기 행정부가 어떤 모습일지 일단 기다려 볼 수도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5월에 출범하는 차기 한국 정부의 생각에 따라서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적극적일지, 앞으로 미국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리우 의원은 이 미국 공군 출신인데요. 하원의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소속입니다. 이 리우 의원이 핵을 보유한 중국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강력한 억지력 때문이라 그러면서 북한에도 강력한 핵 억지 정책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리 의원은 또 북한과의 군축 협상은 신뢰가 아닌 검증에 기초해야 된다 그러면서 북한 행동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리우 민주당 하원 의원의 발언이 국무부 같은 미 행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닙니다만은 미국의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의 한국 정부와는 대북 정책이 있어서 협의 자체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을 초래하기보다는 차라리 1년 정도 더 기다린 다음에 차기 정부가 출범한 후에 논의하는 것이 낫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5년차 임기 말인 문재인 정부하고는 대북 정책에 관한 논의가 완전히 중단되고 한미동맹 역시 1년여 동안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겁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되면 대북 정책에 관한 한 한국은 완전히 소외가 되는 것이고요. 대신 일본이나 다른 주변국들하고 이제 미국이 상의해가지고 대북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의 문재인 정부하고 대북 정책 논의가 중단된다고 해서 미국 역시 북한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주로 일본 정부하고 대북 정책을 논의하고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북한의 김정은 역시 한국이 문재인 정부를 완전히 버린 카드로 인식하면서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남쪽 정부에서 어떤 대북 제안을 하더라도 북한 측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고, 사실상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소통 역시 지금과 마찬가지로 전면 중단이 내년에 새 정부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이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에 관한 한 식물 정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흐름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그런 말을 했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려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남북교류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봤었는데, 이런 전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문제가 지금 커지고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지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한마디로 문재인 한국 정부를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중국 정책도 그렇고 특히 대북 정책에 관한 한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노출할 정도로 냉랭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물 공개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나오니까 그렇게 말했죠. 기록이 실제인지 일방적인 탈북민의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 검증 과정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 탈북민들의 증언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불신한 적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미 국무부는 22일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폐쇄된 국가, 그러니까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인영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불쾌감을 여과없이 드러낸 건데요. 왜냐? 미 국무부가 이인영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또 지난 20일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화상토론회에 참석해가지고 금강산 관광 문제를 언급하면서 국제사회가 제재의 시각을 유연하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했고요. 22일에도 철도, 도로 같은 공공인프라 영역의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과 무력 사용을 막으며 북한의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을 손에 넣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무엇보다 미국인들과 미국의 동맹들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중대한 관심사항이다 그러면서 추가 대북 제재 같은 제재 강화를 통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킨다는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정책에 관한 완전한 엇박자를 내고 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인영 장관이 구상하고 있는 남북철도 협력에 관해서는 미국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닐 와츠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위원은 20일 자유아시아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북철도 협력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잠수함 제작 기술로 사용될 수 있는 기계 부품 이전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와츠 전 위원은 특히 잠수함의 동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디젤 전기기관차가 문제라 그러면서 구유고슬라비아에서 기관차 생산 공장이 유고슬라비아 자체 잠수함에 사용되는 추진 전동기를 생산했고 이 잠수함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런 까닭에 이 남북 철도 협력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철도 협력 사업을 허용하기 전에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북한뿐만이 아니고요. 대중국 정책 또한 한미 간에 완전히 엇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4강 외교와 북한 등 각 분야의 외교 전문가 10여 명이 모인 수요 전략 포럼은 22일 3년 8개월간 문재인 정부의 외교 스탠스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원미, 반일, 근중, 친북 이렇게 4단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안보 현실과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괴리된 외교를 지속한다 그러면 항구적 북핵 위협에 놓인 채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방기될 수 있다,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런 경고 메시지를 낸 겁니다. 이 포럼의 지적대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9일 화상으로 열린 뮌헨 안보회의 연설에서 동맹의 정체성을 민주주의라는 가치 공유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과연 그런 동맹의 평가 기준인 공통의 위협 인식, 공유하는 이익, 상호 신뢰, 이 3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앞서의 수요 포럼은 모두 낙제점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상의 중국 역할론과 한국의 대중경제 의존도라는 2가지 덫에 빠져가지고 중국에 끌려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HK플러스 국가전략사업단장은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 그러니까 사드 보복 등에 대한 명확한 대응 없이 한중 관계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만 갖는 것은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축소시킨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9일 뮌헨 안보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함께 중국과의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경쟁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경쟁은 치열할 것이라고 예고한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반중국 전선에 미국과 함께 서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이 인도 태평양에 있는 동맹과 함께 지난 70년간 열심히 노력해 쌓아올린 글로벌 시스템을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바이든 대통령 요구에 대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대답해야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함께할 동맹으로 언급한 인도 태평양 동맹에는 한국이 일본, 호주 등과 함께 꼽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독재 정권과 민주주의 진영 중에 선택을 하라는 이 바이든 대통령 요구에 답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동맹의 효용을 누리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겠다는 발상, 이젠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미, 경중, 이따위 소리는 이제 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이 지금 행하는 외교 방향을 보면 한미동맹의 강화를 말하면서도 실제적 행동은 중국과 밀착하려고 하는 원미 근중의 틀을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난 18일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모인 쿼드 외교장관과 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외교장관 화상회의가 잇따라 열렸는데요. 여기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과 동맹국들을 촘촘히 엮어서 중국에 대응하겠다 그러면서 중공 체제,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체제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이런 반중 체제 강화를 위해서 쿼드 4개국 정상회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언급했던 이데올로기로 편을 가르는데 반대한다는 반쿼드 압박에 순순히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 중심의 경제 공급망 구축 등에도 부정적이죠. 태평양 연합 훈련에도 불참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를 다 거부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미일, 호주 같은 쉬운 7개 나라가 참여한 중국, 북한 등의 자의적 외국인 구금 행태를 규탄하는 공동선언 발표에도 불참했습니다.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이란 말을 싫어하는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봤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은 자의적으로 외국인을 구금하지 말자는데 반대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 주석의 강한 영도 아래 중국이 방역에 성공하고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한 국가가 됐다 그러면서 중국 영향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다라고 칭송했죠.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 성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중국 공산당 창당일을 6개월이나 앞두고 진심 축하를 전하면서 시진핑을 칭송한 세계 민주국가 지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할 것입니다. 이런 한국을 미국이 어떻게 볼지는 보지 않아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반중국 전선에 미국과 함께 서라고 제안은 합니다만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이 스스로 선택하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하기보다는 중국과 북한 편에 서겠다는 의지를 로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미동맹 강화라는 수사는 빠지지 않고 내놓습니다. 그런 말을 미국이 순진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테디 류 하원 의원이 미국의 대북 외교 추진 시점과 관련해 가지고 차기 한국 정부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것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이 미국이 이끄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한국의 미래 자체가 정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진영이 아니라 중국과 북한과 한편이 된 공산주의 진영에선 대한민국.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으로 한 발짝 나아가고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